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이 창을 뚫는 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불린을 해도 되고 모델링을 해도 되는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불린은 정말 죽어도 할 수 없을 때나 모델링을 너무너무 바빠서 미쳐버릴 때를 제외하고는 불린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창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간단하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을 스플라인 하나 렉탱글을 만들고 여기 스타트 뉴 쉐입을 끈 다음에 다시 만들면 지금 처음부터 끄고 이렇게 어태치가 돼 있는 상태로 돼요. 예, 어태치가 안 해줘도 되죠.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를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창이 뚫리죠. 그리고 익스트루드의 어마운트 값을 주면 창틀이 뚫립니다. 근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뭐 창문의 위치는 에이터블 스플라인 가셔서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쇼 앤드 리절트를 켜놓고 보면서 창문의 크기나 위치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 모드로 하시면 창문의 크기도 역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은 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냐? 물론 벽체로 끝날 때는 뭐 이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에디터블 폴리로 해서 뭐 메시 스무스를 준다든가 어떤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딩을 준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편집 자체가 이거는 되지가 않는 모델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하려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컨버트 2에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줬을 경우 이렇게 깨지는, 뭐 진짜 도형이 깨진 건 아니지만 우리 속칭 말하는 메쉬가 이렇게 생뚱맞게 있는, 깨져버리는 이런 형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버텍스는 지금 놀고 있죠. 이 버텍스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놀고 있고 얘도 놀고 있고, 이런 형태는 고수들은 아주 싫어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이 물론 하나일 경우에는 이 버텍스하고 이 버텍스를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E 눌러서 이렇게 커넥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라도 왜 해주느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한 개만 돼 있을 때는 면 편집이 되지 않아요.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여기가 이제 찢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벨 같은 걸 해도 이거를 로컬 로말로 한다. 로컬 로말로 하거나 바이폴리곤을 했을 경우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죠. 여기가. 예. 그래서 면이 이렇게 여기 노는 버텍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뚱맞게 이렇게 가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텍스로 메시의 기본, 흐름의 기본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모두 해결해 준다고 뒷면도 또 해결해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해 준다고 해도 역시 면 자체가 평행사변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똑같이 뒷면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면이 이렇게 평행사변형 형태로 이렇게 4개가 생성되는데 역시 이 형태가 그래도 그나마 나은 형태긴 하지만 노는 버텍스가 없기 때문에 역시 근데 이거는 편집할 때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죠. 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린도 빼는 방식인데요. 뭐 급하거나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때는 써도 되지만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자, 창문을 이렇게 있는 부분을 박스를 똑같이 만들어서 창문 부분, 이건 벽체라고 하면 창문 부분은 당연히 박스가 더 두꺼워야 되겠죠. 빼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뷰포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겹치게 해야 되겠죠. 창문이 훨씬 두꺼워야지 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벽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티브 가셔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여기에 프로블린이 있죠. 프로블린 하셔서 디폴트로 여기 서브트랙션 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스타트 피킹 누르시고 대상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불린더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디스플레이 롤아웃에 보면 리절트 결과물만 보게 돼 있어서 결과물만 보는 건데, 오퍼랜드를 보시면 이렇게 연산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브 오브젝트에 가서 오퍼랜드 연산자를 선택할 수 있죠. 얘를 선택을 하셔서 연산자는 이 두 개가 모두 연산자죠. 어, 지금 선택된 게 원래 빨갛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연산자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네. 박스 2죠. 네.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다시 리절트에서 결과물을 보면 여기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게 되면 깨짐 찬 것처럼 모양으로 F4 눌러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다시 창문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크리에이트에 여기 그 AC 익스텐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월 있죠. 이 월은 간단하게 벽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명령어인데요. 월을 예를 들어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저렇게 그릴 수도 있겠고, 스플라인을 통해서 가로가 20m, 세로가 15m 이렇게 인 곳을 아까처럼 AX 익스텐드에서 월을 직접 이렇게 뭐 드래그해서 그려도 되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외벽이 될 건지 이 선이 내벽이 될 건지 아니면 중심선이 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센터로 하게 되면 이 선이 중심선이 되는 거고요. 레프트로 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고 라이트로 하게 되면 밖으로 나와요. 일단 디폴트는 센터로 하고 위드스 벽 두께는 뭐 200으로 일단 하고 높이 헤이트는 2700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그려줄 수도 있고요. 스냅을 걸고 3 스냅을 걸고 버텍스 건 다음에 이렇게 찍어줘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벽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여기 지금 키보드 엔트리 롤아웃을 열면 여기 픽스 플라인이라고 있어요. 픽스 플라인에서 여기 값은 미리 뭐 벽 두께 200, 2700 주고 그냥 스플라인 픽 찍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거는 나중에도 그 우리 카페에도 제가 강좌를 올려놨지만 이런 벽의 장점은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이걸 하나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반 박스 벽은 매핑을 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박스의 벽은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이런 식의 벽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얘를 렉탱글 그리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해서 얘를 뭐 아웃라인으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만들죠.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두께를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로 주죠. 2700.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에디테이블 폴리를 편집을 해서 매핑을 하려고 면 편집을 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면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안쪽은 제대로 한 개씩 선택이 되는데 바깥쪽까지 선택을 하시려면 자 F4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려면 선택이 안 돼요. 바깥쪽이 이렇게 되죠. 바깥쪽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위에도 막 선택이 되어 있죠. 위에 빨간 면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가 엣지가 다 벅텍스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래서 원래 제대로 선택하게 하려면 여기를 컨트롤 시프트 E 눌러서 숫자 2가 아니고 영어 2입니다. 일렉트릭 할 때 2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눠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면이 제대로 선택되거든요.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E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E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E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E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면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는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생뚱맞게 다 선택되는 게 아니고 여기만 선택하려고 원하면 여기만 딱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핑을 편하게 할 수가 있죠. 면이 이렇게 나뉘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깨지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월은 그 기능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월은 지금 보면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사각형으로. 그래서 얘를 뭐 에디트 폴리를 해도 에디트 폴리는 이 스택을 합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월이 살아있죠. 얘 면을 선택해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여기 이렇게 벅텍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벽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월이 또 하나 저희 카페에도 제가 일전에 이거 강좌를 올렸는데요. 오시면 저희 카페 오시면 강좌가 많습니다. 우측 하단에 카페 주소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윈도우도 종류가 많겠죠. 여기 크리에이트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창이 있겠죠? 뭐 무슨 창을 해도 돼요. 고정창을 한번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스냅을 걸어야 돼요. 스냅을 안 걸리면 안 됩니다. 버텍스가 아니고 여기는 엣지를 걸어야 되겠죠? 엣지가 걸려야 되니까 엣지를 걸어서 여기 앞에 엣지 걸 때 드래그, 그다음 놓고, 그다음에 뒤에 엣지 걸었을 때 클릭, 그다음에 원하는 부분 됐을 때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저절로, 빼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저절로. 위치는 아무데나 스냅을 걸고, 위치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위치는. 그러면 구멍이, 그 위치가 구멍이 뚫립니다. 스냅은 끄고 움직일게요. 그러면 여기 잠시 빼보면 이렇게 구멍이 저절로 뚫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멍이 뚫린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거는 고정창이라 지금 오픈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창을 지우니까, 네, 지워도 되는군요. 잠시 잔상이 남아 있었죠? 근데 고정창 말고 여는 창을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딩. 자, 스냅을 걸어서,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스냅 엣지 걸고, 여기 아무데나 걸고, 손을 놓고, 다시 뒷부분에 걸렸을 때 클릭, 손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곳에 클릭. 여기서 높이는 바꿀 수 있어요. 높이 뭐 헤이트 있죠? 헤이트 뭐 800, 위드스 600. 그다음 뎁스는 뭐 벽 두께하고 똑같이 200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호리젠탈 프레임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레임 두께는 20. 버티컬 프레임 두께도 20. 30 할까요? 그다음 티크니스 똑같이 20. 150 합시다. 네. 그 다음 얘는 레일 방향의 위드스예요. 이 레일 보이시죠? 이 레일 방향의 위드스 역시 20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창문의 개수죠. 창문의 개수는, 패널 호리젠탈 개수는 이렇게 두 개로 할 거냐, 세 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버티컬 방향을 역시 여러 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릴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오픈이 돼요. 오픈이. 오픈하면 뒤에가 뚫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이거를 앵글 스냅 걸고 로테이트로 해서, 스냅은 끄고 앵글 스냅을 해서 90도 돌리면 되겠죠. 구멍이 뚫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디퓨즈의 2D 맵, 비트맵이나 이런 걸 줄 때는 매핑 코디네이션을 체크하면 저절로 매핑 좌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멀티 서브젝트로 매핑을 뭐 2D 맵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비트맵을 줘도 되고, 나무면 나무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찍어보면 그 멀티 서브 오브젝트 1, 2로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3까지만 주고 재질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슨 재질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1번은 얘고, 색깔만 물론 줘도 되는데, 자, 카피로 해서 얘는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 1번이 창틀이구나. 얘는 노란색. 2번이 밖에 프레임이구나. 3번이 그럼 당연히 유리겠죠. 유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픈을 요 정도만 해놓고. 자, 그럼 1번하고 2번은 똑같았으면 좋겠다. 똑같이 주면 되겠고요. 매핑 좌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게 뭐냐면 그냥 디퓨즈 맵을 바로 주셔도 돼요. 따로 뭐 UVW 맵 좌표 안 주시고 맵에서 비트맵 하셔서 나무를 아무거나 그냥 줄게요. 일단 이걸로
이걸로 주시면 show and result 누르면 나무가 이렇게 보이죠. 2번도 똑같은 걸 줘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서 2번도 밑으로 그냥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인스턴스 하셔도 되고 뭐 복사를 하셔도 되고. 그럼 여기에 지금 나무 결이 만약에 안 맞는다. 지금 안 맞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자체 매핑 좌표를 또 줘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일단은 두 개를 똑같은 걸로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면 귀찮으니까 카피가 아니고 인스턴스로 복사를 합시다. 한 개만 고쳐지면 되니까. 자, 1번 들어가서 디퓨즈 맵에서 자, 돌려볼까요? 각도가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90도로 돌려볼게요. 일단 타일이 너무 먹었으니까 0.1로 타일부터 좀 줄여볼게요. 그래, 무늬가 좀 보여야 되니까. 자, 0.1로 하니까 지금 무늬가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타일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러면 0.01? 네, 0.01 하니까 위치가 이렇게 딱 먹네요.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난 뭐 이런 방법 귀찮다. 뭐씨 0.01인지 뭔지 이거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건 박스니까 그냥 매핑 좌표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그냥 매핑 좌표를 주셔도 돼요. 모디파이어에서 UVW 맵 모디파이어 이렇게 UVW 맵 모디파이어 전 단축키 썼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박스 형태로 주시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박스 형태다 보니까 얘는 세로인데 얘는 가로로 하고 싶어. 그럼 이걸 따로따로 조정을 하려면 에디터에 폴리를 해서 바꿔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저절로 잡히죠? 보시면 가로 부분에는 가로로 들어가고 그죠? 세로 부분에는 세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걸 에디트 폴리에서 면을 따로따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잡하니까 특히 프레임 같은 거 렌더링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지금 두께가 없는 걸로 플랜으로 만들겠습니다. 플랜으로 세그먼트 없애고요. A탭을 폴리를 한 상태에서 면을 베벨을 할까요? 인셋을 해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만 남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두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그먼트가 이렇게 생긴 거죠. 대각선으로. 물론 벽을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위로 올리면 벽이 쉽게 되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께를 주려면 쉘 모디파이어를 줘서 벽 높이만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럼 벽이 되죠. 저는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매핑 소스를 아까처럼 이렇게 선이 있는 거 이걸 다시 편집하려면 일단 에디터의 폴리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UVW 맵 모디파이어로 주시면 박스로 이렇게 주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그림이 일정한 방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디퓨즈로 자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그림을 이렇게 주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자 타일을 제가 뭐 이 정도 높여서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는 세로지만 여기는 가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려면 아까 윈도우에서는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을 하면 그게 저절로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따로 주셔야 돼요. 따로따로 주는 방법은 자 면을 선택하셔서 면을 선택하는 건 에디트 폴리로 해도 되지만 스택을 합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트 폴리로 해도 되지만 에디트 폴리는 선택만 하기엔 좀 무거워요. 이렇게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만 하는 거 폴리 선택만 하는 게 폴리 셀렉트예요. P 누르시면 폴리 셀렉트라고 있어요. 폴리 셀렉트를 한 상태에서 얘는 선택 기능만 있어요.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막 10개, 20개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마우스 리네임 누르셔서 이거는 뭐죠? 좌우 한글로 해도 돼요. 좌우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서브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UVW 맵 모디파이어를 주셔야 돼요.
저는 단축키로 주로 하는데 이거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거 명령을 찾으려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단축키로 저는 해서.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아하, 여기는 지금 없던 네모가 이렇게 생겼죠. 이건 폴리건 모드에 먹은 명령어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박스로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얘를 조정하면 돼요. 지금 빨개서 안 보이면 F2를 누르면 빨간 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 얘는 이미 세로가 됐으니까 이제 건들 게 없죠. 그 다음에 이거 선택을 풀어야 돼요. 한번 풀어야 되니까. 푸는 게 좋아요. 원래 안 풀어도 되긴 되는데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려면 폴리 셀렉트, 안 풀어도 몰래 되는데 그냥 저는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서브 오브젝트가 걸렸던 명령어 여기서 풀려요. 없어졌죠. 없어진 상태에서 저는 다시 폴리 셀렉트를 줍니다. 이게 버그가 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상하를 선택을 합니다. 상하를. 이거 F2 단축키 잊지 마세요. F2가 토글입니다. 한 번 누르면 빨개지고 한 번 누르면 없어져요. 선택은 되어 있는 거고. 자, 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편집할 때 얘는 상하라고. 어디 선택한 건지를 모르거든요. 상하라고 주고 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저는 이제 단축키로 할게요. UVW 맵 모디파이어. 지금 영문키로 돼 있어서 저거구나. 물론 저는 한글보다는 여기 영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선택됐죠? UVW 모디파이어 이것도 박스로 합니다.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세로로 돼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기지모로 가셔서 앵글 스냅 A 누르고 로테이트를 돌려주면 돼요. 기지모를. 어떻습니까? 가로가 되죠. 가로.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극 디테일한 걸 매핑을 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진짜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고 필름을 붙일 때 이렇게 붙이지 누가 이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월하고 윈도우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내장이 돼서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창문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제가 벽을 하기가 저거 하니까 이걸 벽이라고 칠게요. 쉘 줘서, 아니면 뭐 월로 만들어도 되고. 자, 이렇게 주면 여기서 이게 일자로, 월처럼 일자로 생긴 게 아니고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커넥트를 주면 삐딱하게 생겨요. 자, 제가 여기서 커넥트를 줘볼게요. 커넥트를 주면 삐딱하게 생깁니다. 창문이 생기려면 두 개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일자가 아니죠. 탑에서 봤을 때. 이 면의 흐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일자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귀찮다는 거죠. 일자로 바꾸려면 여기를 선택해서 스냅은 2.5D로 해야 되겠죠. 스냅이 2D하고 2.5D하고 3D 스냅의 차이도 역시 스냅이라고 저희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제가 강좌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스냅을 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개념을. 자, 벅텍스로 하시고 Use Axis Constraint을 체크가 돼야 돼요. 이 옵션도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툴바로 꺼내는 방법도 다 해놨어요. 이거 Use Axis Constraint 하지만 축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X축 누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가끔 이렇게 버그가 생깁니다. 버그가 생길 때는 옛날 축 방식으로 참 지금 이게 버그인데요. 가끔 축이 아주 가끔 이러는데 아주 가끔이 지금 오늘 생겼네요. 네, 됐습니다. 이제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X축 한번 쿵 눌러서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에헤이, 또 이러네. 네, 버그인데, 이게 왜 이런 버그가 생기냐면, 이 센터가 자꾸 잡혀서, 자, Y축으로 눌러주고, 됐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로 물론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Y축으로 이렇게 잘 되죠. 네,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벅텍스까지 다 지워집니다. 선택한 엣지. 그냥 여기 리무브로 누르면 여기 리무브로도 삭제할 수 있는데요. 리무브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리무브를 누르면 벅텍스가 남아 있어요. 리무브 어디 있지? 또 저는 단축키로만 지우니까 여기 있네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그냥 리무브를 누르면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서브 오브젝트 모드에 가보면 이렇게 벅텍스가 살아있어서 면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리무브를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리무브를 누르거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백스페이스가 있습니다. F12 밑에 그걸 누르면 벅텍스 모드로 가셔도 깔끔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창문을 하려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슬라이스 플레인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슬라이스 플레인으로. 근데 이 슬라이스 플레인의 가장 큰 단점은 스냅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플레인 주고 슬라이스 플레인을 주고 두 번째 슬라이스, 그 다음 세로로 줘야 되니까 앵글선에 A 걸고요. 로테이트 해서 됐고요. 창문 내가 위치 여기쯤 할 거니까 여기쯤에 슬라이스, 그 다음에 요쯤에 슬라이스. 이렇게 하면 세그먼트 그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 면하고, 물론 지워도 되지만 지우는 것보다는 여기 면하고 안쪽 면을 선택하셔서, 혹은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밖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브릿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문이 뚫립니다. 얘는 면이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도 너무너무 쉽죠. 창문 이동하고 싶으면 그냥 뭐 창문을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고, 스냅은 끄고요. 위치, 그 다음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창문 크기가 이렇게 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매핑하기도 편하고. 자, 이렇게 슬라이스 플레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나는 일자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도면이 있잖아요. 창문 도면이. 저는 킥 슬라이스를 많이 쓰는데, 킥 슬라이스도 역시 단축키를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면이, 창문 도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킥 슬라이스가 이 경우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면이 이렇게. 그러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게 왜 삐뚤어졌지? 컷 밑에 보시면 이거 저 또 단축키로 써가지고 킥 슬라이스가 어디 있지? 자, 엣지 모드로 가서 여기 있네요. 엣지를 키시면 서브 오브젝트에서 킥 슬라이스가 있죠? 그럼 얘는 스냅이 먹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벅텍스로 잡으면 여기 벅텍스가 먹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잘려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창문 도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잘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역시 4 눌러서 폴리곤 모드로 가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브릿지 해주시면 뚫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강좌가 많으니까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